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부진을 털어내며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FA컵과 리그에서는 첼시에 연승했고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사샘 상대로 사고를 몰아쳤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는 미토마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루터와 민테, 주앙 페드루 등이 최전방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반폴 헤케가 시즌 초반에 안정감을 찾은 수비는 리그 연속 클린시트로 살아난 모습이다. 본머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하위권 팀인 울버햄튼에 일격을 당했다. 전반전 30분 만에 센터백인 자바르니가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결정적이었다. 후반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수적 열세 속의 공격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선두권 팀 추격에 실패했고 이번 라운드가 중요하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원정에서도 연승에 성공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클루이베르트와 세메뉴 등 정상급 공격진도 있다. 그러나 자바르니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아야리와 발레바의 중원 지원 속에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미토마와 민테가 측면 돌파로 해결할 브라이튼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럼을 잡았다. 홈에서 연패를 당하며 아쉬운 시기를 보냈지만 원정에서는 3연승의 신바람 행진 중이다. 비록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팀들과의 승점 차가 아직은 나지만 강등권과 격차를 확실하게 벌렸고 2연승 정도만 따내도 중상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다. 무뉴즈와 타이링 미첼 등 최근 오버래핑으로 좋은 기회를 만드는 측면. 자원들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돌파를 노릴 것이다. 빌라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난적 첼시를 잡았다. 이번 시즌 챔스에서는 16강에 직행하며 우승도 노리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나지 않았는데 리버풀과 첼시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내며 반등했다. 팀이 큰 기대 속에 영입한 아센시오는 첼시 상대로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틸레만스가 중원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다. 접전을 본다. 팰리스가 잘하는 원정과 달리 홈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레르마와 휴즈 등의 중원 경기력은 확실하다. 틸레만스와 맥긴 등이 나설 빌라의 중원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공방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주말 원정에서 대열을 낚았다. 엄청난 페이스로 챔스권 진입을 노리던 본머스를 상대했는데 마테우스 쿠냐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그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다면 강등권 팀들에게 승점 2점 차로 추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상의 결과를 내고 이제 홈에서 연승을 노린다. 중원 전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무네시를 비롯해 주앙 고메스와 안드레 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쿠냐와 라르센을 지원할 것이다. 풀럼은 홈경기에서 팰리스에 패하며 주춤했다. 뉴캐슬과 노팅엄 등 상위권 팀을 연파하며 중상위권 도약을 노린 상황이었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연패를 피하며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트라오레와 히메네스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운영으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본머스를 잡았고 직전 홈경기에서는 빌라에 승리한 울버햄튼의 최근 분위기가 살아난 건 사실이다. 또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수비 보호는 물론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능력이 좋은 누키치를 필두로 수비에 집중할 풀럼이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스토크 대 미들즈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노리치에 패했다. 측면 공격수로 나와 베주노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끈 베이커가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노리치의 화력에 무너졌다. 스완지전 승리로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며 중위권 도약을 노린 상황이었는데 노리치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무패에 성공하며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미들스브러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휘테커와 부르그조르그, 헤크니와 보르기스 등 좋은 선수들을 대거 보유했기에 충분히 승격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 프레스턴과 와포드를 비롯해 순위 경쟁 중인 팀들에게 패했기에 여파가 더 큰데 이번 원정을 통해 반등이 절실하다. 접전을 본다. 스토크시티는 캐넌의 이적 여파를 알 하마디와 앤드루 모란 등이 잘 메우고 있다. 그러나 좋은 전방 움직임과 달리 아직은 킬러 본능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에이든 모리스와 헤크니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홈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 미들스브러가 차선의 결과를 얻어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첼시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은쿵쿠, 콜 파머, 마두에케, 페드루 네투, 엔소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제이든 산초하고 듀스버리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술레마나 오누아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아리보,
스몰본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디블링하고 아처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리그 최하위 사우스햄튼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수비 조직을 노출하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홈팀 첼시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첼시가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라우타로, 타레미, 바렐라,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지엘린스키하고 마르쿠스 튀랑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카스텔리아노스, 페드로, 이삭센, 자카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노슬린하고 피사요 델레바시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터밀란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 과정을 라치오의 최종 수비진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인터밀란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의 전술 형태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악몽과 같은 경기 내용이 펼쳐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리고 인터밀란의 이란 국가대표 공격수 타레미는 유럽 무대에서도 타점 높은 헤더 득점을 여러 차례 터뜨릴 수 있는 어급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존재감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맹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